네, 청와대가 1시간 전쯤입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비핵화 회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1시간 전쯤에 이제 문 대통령이 대북 사절단을 발표를 했고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포함된 인사를 보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있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생각보다 대북 특사단 파견하는 게 좀 빠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빠른 것은 사실은 아니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가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북측 측으로부터 나름대로 이제 이 연락을 받았다고 이래 볼 수가 있고, 네. 또 그것에 대해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를 들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그리고 또 실질적인 남북 관계라든가 소위 통일 문제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영철 부장까지도 와서 예. 우리 남한의 각종 관계자들과 하고 긴밀히 대화를 나눈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을 전하긴 했습니다만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이런 특사단 혹은 이런 대표단을 통해서 이래 했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위원장한테 직접적인 어떤 그런 전달 예. 이런 것이 가장 필요로 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물론 이제 패럴림 올림픽까지 끝나면은 뭐 좋겠지만 일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자체가 일단 끝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남북한 교류 협력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예. 북한의 핵 폐기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물론 남북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방법도 또 있지만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또 역시 이것은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 소위 핵 비확산이라고 하는 예.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우선적으로 돼줘야 예. 전체적인 어떤 다자회담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궁극적인 핵 문제 해결 쪽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심중을 또 헤아릴 수 있고 또 우리 정부 혹은 미국의 메시지라든가 예. 이런 것들도 직간접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전달을 하고 해결의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대북 특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북 특사를 파견한 게 한 10년이 더 넘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사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특사라고 부르지 않고 사절단이라고, 사절단이라고 해서 특별 사절단이니까 이거 좀 애매합니다, 용어가. 아마 그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보냈던 특사는 좀 어떻게 보면 밀사의 성격이 강했죠. 그러니까 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이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예. 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보낸 건데 네. 이번에는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이 특사로 왔다고 밝힌 후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답방 형식으로 사절단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미 공개가 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지난 1일 날 제 기억에는 우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도 이미 이제 사절단 파견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가 결국 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절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곧 4월 초에 아마 연합훈련이 재개가 될 건데 지금 3월 한 달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좀 보내서 북한에 대해서 입장을 확인하고 또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하는 것은 바로 또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을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사절단 명단을 좀 살펴보면 네. 정의용 안보실장이 수석 단장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둘이 가장 주목되는 인물들일 것 같거든요. 둘 다 장관급이기 때문에 인물들을 좀 짚어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인물들도 중요하고 갖고 있는 직책도 물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표를 맡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안보실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 업무는 결국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서훈 실장이 될지 혹시 또 조명균 장관, 통일부 장관이 될지 그 면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가는 이 사절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 예. 결국 이제 미북 대화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비핵화 대화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평창에서 했던 그 남북 대화에 그 마쿠에서 충분히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2000년, 2007년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에 다 참여했던 대북통이죠. 그래서 예. 이제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사절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번 특사단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두 인물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훈 국정원장은 남북 관계 그리고 대미 관계는 뭐 정의용 실장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꼭 그 서훈 실장, 서훈 원장은 남북한 관계, 네. 그리고 또 정의용 실장은 뭐 미북 대화,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는데 예. 물론 이제 이 조직 차원에 있어서 보면은 그런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에 자세히 보시면 핵심적인 것은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입니다. 네. 개선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문제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리뭉실한 단어가 아니라 예. 이번에는 분명히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비핵화 이것을 상당히 그 강조할 필요가 사실 있다. 자,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북한이 사실상 이 자기들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뭔가를 그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타진하는 그것을 또 통해 가지고 미북 대화를 또 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든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구성을 본다면은 사실 NSC다. 이게 이제 국가안보 회의인데 여기에 이제 실장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 국가안보 회의 자체가 사실은 외교 안보 통일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하나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 또 이 소위 그 대통령과의 그 가장 그 소통을 가장 밀접하게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대통령을 대신해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에 하는 것은 역시 정의와 정의용 예. 실장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이 소위 그 서훈 그 국정원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또 더 있지 않습니까? 통일원에 그 소위 천혜성 차관이 갑니다. 예. 천혜성 이제 장관급이 두 분이 가니까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그 밝은 이 천혜성 차관이 동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어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그 결심이라든가 앞으로 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진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미북 대화를 위한 소위 이건 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죠. 예. 이것을 위해서 이제 타진한다. 이래 본다면은 상당히 이번에 그 대표단 구성 자체를 특사가 아닌 소위 사절단이다. 사절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것이 방금 아까 박원권 교수가 얘기한 대로 사실 그 특사라고 하면은 좀 밀사와 같은 그런 그 이미지를 많이 예. 가졌더랬죠. 그래서 이 정당 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보면은 투명성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투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그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 때문에 또 남한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예.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심한 나름대로의 그 판단을 출발해가지고 이런 사절단으로 구성한 거 아닌가 예. 이래 볼 수가 특사 있습니다. 파견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 문화도 좀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이제 대북 특별 사절단이 이제 북한으로 가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할 테고, 뭐 북한 측의 인사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물들을 좀 만나게 될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핵심은 과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예. 핵심이고 아직은 뭐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가서 고위급들을 많이 만나겠죠. 최소한 최룡의 이제 부위원장 정도는 이제 면담을 할 거라고 만날 수 생각을 있을 거라 하고. 보십니까? 예, 네, 저는 여전히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절단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김여정 특사가 원 거에
이제 그 답방 형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친서 여부는 아직 뭐 청와대에서 공식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뭐 친서도 당연히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한테 친서를 보내왔으니까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가 그렇죠. 핵심인데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평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북한이 협조해 준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 남북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계속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파트일 거고 결국 이제 핵심은 두 번째 파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그 미북 대화를 위한 어떤 대화의 제스처라든지 뭐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핵화의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마 이제 친서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아마 전달할 메시지는 친서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조치를 좀 요구를 하겠죠. 우리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계속하고 이제 뭐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핵과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29일 화성 15형 이후에는 지금 고강도 그런 그 시험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좀 공식화하라라는 메시지가 포함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갖고 어떻게든지 이제 미북 대화의 고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그 북한의 전향적인 어떤 조치는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번 그 방북하는 우리 사절단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가 그러면은 아닐까.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친서를 전달할 때 했었던 방북을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기했던 여건 조성이 되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뭐 그런 여건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여건이라는 것을 뭐 우리 정부에서 늘 얘기한 것처럼 남북 대화는 미북 대화랑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비핵화 대화로 돼야 된다라는 예.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없이 남북 대화만 먼저 갈 수 없다라는 거는 뭐 우리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수차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겠죠.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북한의 전향적인 어떤 미북 간의 대화 혹은 또 그런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서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북한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핵화라는 걸 모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북한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절단이 어떤 친서를 전달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비핵화 방법론을 포함해서 북미 대화를 일단 북미 대화가 전제가 돼야지 또 뭐 남북 대화도 괜찮고 이게 점점 확대될 거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과연 이번 특사 사절단의 방북으로 인해서 북미 대화의 물꼬도 그 트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되도록 만들어야겠죠. 예,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되기는 사실 어렵고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에 김영철 그 위원장이 왔을 때 그 전달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 우리 감지를 한 것이 바로 이제 이 핵 동결론입니다. 예. 핵 동결론은 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출구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입구와 출구를 얘기를 하는데 북한 핵 문제에서 입구에 있어서는 뭐냐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지 말고 예. 또 미사일도 시험 발사해서 고도화시키는 그런 행위 자체를 일단 중단해라. 이 중단을 중심으로 해서 미북 대화를 하든 아니면은 뭐 그 다자간 회담을 하든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북한의 비핵화 쪽으로 소위 이제 출구 쪽으로 뭐 출구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북한의 핵 폐기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의 뭔가 그것을 제시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러한 핵 폐기와 관련된 좀 진정성 있는 형태로 시발점이라도 나름대로 뭔가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네, 있죠.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전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북한은 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대남 대미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북한은 소위 북한 핵 폐기와 관련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들은 이미 핵 국가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핵 동결론 이것은 사실은 핵 폐기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출구까지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시작점에 있어서는 일단 북한이 핵 국가 지위라고 하는 그것은 유지한 채 일단은 중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중지한 데 시작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핵 폐기로 나간다. 그래서 비핵 국가로 나가도록 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입장에 있어서는 이걸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것을 예.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북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제재와 압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양한 형태의 미국으로부터 그 소위 그 군사적 압박 같은 것 아니면 더 나아가 지금 인권 정책까지 해서 김정은 정권까지 지금 노리는 예.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그 완화를 하든가 방향을 어떤 그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된다는 것이죠. 예. 심화된다고 하면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사실은 그야말로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예. 최소한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느냐? 자기들은 미국 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물론 이제 그 입구론이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제는 우리가 소위 모라토리엄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핵 개발하는 거 일단 중단한다. 일단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예. 일단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좀 모호한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핵 국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뭐 두 번째 치더라도 일단 가는 것은 중단하면서 협상에 들어가자 예. 하는 것이니까 이걸 이제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바로 우리 정부가 일단은 미국 간의 협상으로 가도록 하고 이것이 뭐 다자 협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핵 문제 자체가 소위 그 군사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들까지 비화돼 가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비화될 수 하는 것을 최소한 억제하면서 예.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보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 일단 입구로서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네.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핵을 중단하자라는 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는데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과 미사일 실험의 일시 중단이죠. 이것을 포기는 아니고 예. 일시 중단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 후에 또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런 실험을 안 하고 있는데 핵무력이 완성된 상황에서는 구태여 그런 실험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미 이제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력한 제재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예. 마지막에 통과된 2397인가요? 거기는 이제 트리거 조항이 있어서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면 원유를 지금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북한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일시 중단 정도를 받는 것이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낸 것은 사실인데 예. 이것이 과연 미국한테 그쵸.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것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서 미국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예. 가장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그런 식의 비핵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예.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형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북한의 아주 확고한 비핵화 의지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빠른 조치 그것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정의용 실장이랑 이제 서훈 원장이랑 미국을 가게 돼 있는데 저는 두 가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든지 전향적인 조치를 북한이 뭐 일시 중단 정도를 받아낸다면 예. 그걸 갖고 미국한테 가서 북한이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지 않느냐 하면서 미국을 설득을 해서 미국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북한이 끝까지 그 정도 조치도 못한다. 비핵화 조치에 우리는 어림도 없다. 지금 기존의 입장을 고수를 한다면 그것도 가서 이제 미국이랑 그 다음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예. 거죠. 북한이 저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미 간의 공조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양쪽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 북한도 지금 제재와 압박 상황에서 분명히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비핵화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일시 중단 카드를 만약에 내민다면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시 중단 카드를 만약에 북한이 내밀었을 때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대화를 우리가 중재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중재라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북한의 핵 문제 자체는 잘못하면 중재라 그러면은 우리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 미국 간의 그 문제로 일단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자,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중재라기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비핵화를 위해서 소위가 협력을 한다. 예. 협력자 차원에서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한다. 이래 보는 게 좋겠고 사실상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물론 자기들이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그 비핵화로 갈 수 없다하고 주장은 하긴 하지만 그러나 조금 이래 전술적으로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 사실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진위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 문제겠지. 그러나 일단 쟤들은 자기들 일단 중단한 소위 모라토리엄과 같은 그런 중단을 하고 일단 협상을 하자 말이지. 협상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거기에 맞는다면 비핵화라도 갈 수가 있다는 정도만 나온다면은 예. 미국으로서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 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간다면은 일단 미북 대화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면 미북 대화가 아니라 다자회담, 육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생기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제 비핵화 쪽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또 남북한 관계 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선순환적으로 또 지원하는 협력 차원에서 또 이어서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 부분적으로라도 또 그 남북한 관계 개선과 관련된 뭐 교류 협력도 좋고 서로 인적 교류라든가 아니면 뭐 최소한의 그 경제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정부가 상당히 그 기대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판단이 네, 됩니다. 제가 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시적인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 후에 대화가 될 것이고 뭐 그 차후에 이제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시적 중단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제 전제적인 조건이 깔린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북한이 이제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또다시 대답을 내놨던 부분이 전제 조건이 깔린 대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자체가 전제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표면적으로 발표된 입장을 보면 지금 대화는 굉장히 힘들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태평양에 물이 마르는 한이 있더라도 뭐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의 메시지가 뭐 하루가 멀게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미국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뭐 네퍼 주한미 대사 대리도 얘기한 것처럼 뭐 북한한테 결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대화는 절대 할 수 없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역동을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평창 올림픽과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선 것도 그것을 뭔가 돌파해 보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한 미국의 입장도 보면 미국도 그렇게 시간이 미국 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예.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 판단에는 시간은 둘 다 미국과 북한 편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의 가능성은 비록 미북 대화가 이것이 비핵화 대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 그렇지만 일단은 만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이면에 판단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깔려 있다. 거기에 하나 네. 좀 추가를 예, 예. 해가지고 사실 북한이 이 공식적으로 소위 뭐 노동신문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자기들 절대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 간의 협상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 협상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미국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그 비핵화 가능성 자체를 그 부정하는 예. 그런 것을 강하게 부각을 시킴으로써 사실은 그 역으로 생각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 결국은 협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어쨌든 있죠. 심리전의 이렇게 본다면- 일각일 것이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북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의 대화, 남북 간의 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두 핵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에 지금 또 분쟁이 좀 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이런 문제를 또 일으키는 이유를 저희가 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러시아가 강력히 얘기를 했죠. 푸틴 대통령이 뭐 2시간 연설에 거의 반을 할애하면서 뭐 심지어는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아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핵 투발 수단에 대해서 쭉 보여줬습니다. 예. 거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있었고 중장거리 미사일도 있었고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이른바 핵 어뢰, 드론을 신형 사용한 핵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계속 지속해온 특히 이제 푸틴이 집권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세계 최강대국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푸틴의 집권의 가장 핵심적인 자신의 어떤 정책과 목표라는 것은 군사력을 통해서 다시 그런 군사 그 세계 강대국의 위치를 확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초점을 기울였고 이 무기들이 하루 이틀 만에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 계속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사실 신형 무기 개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발표된 핵태세 검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현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직 그 신냉전까지는 아니지만 양국 간에 지금 기존에 멈췄던 그런 핵과 그런 첨단 무기에 대한 개발의 어떤 경쟁의 모습들은 다시 시작된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을 너무 그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푸틴 그 행정부가 사실 두 가지 목표가 사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앞으로 이제 그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자기의 권위라든가 이것을 사실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러시아 자체가 국제적 지위가 자꾸 그 쇠퇴해가고 있죠. 이것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행태는 사실 김정은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도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가 이제 그 권력을 이양을 받았으니까 이 권력의 사실 그 지도자로서의 뭔가 면모를 과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핵실험을 한다든가 함으로써 자기의 지도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핵 미사일을 이것을 발표해서 국제적인 어떤 지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인다라든가 이런 것을 차원에 있어서 김정은이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푸틴이 사실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사실 있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나라에서 특별 사절단을 북한에 1박 2일 동안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